제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를 여는 지금 상황. 오미크론인데도 학교를 열어. 뭐 일단은 뭐 저도 오늘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음. 아이들 백신 맞추라고. 음. 근데 거기 단서가 있었어요. 5세, 코로나에 5세 이상이죠? 그것도 5세 11세인데 음. 그것도 그거지만 단서가 있더라고요. 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력이 있으면 접종 권고하지 않는다. 한번 했으니까. 네, 그래서 1차를 맞았어도 1차 맞고 또 걸려도 2차는 또 권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뭐 뭐든 여튼 그런 방역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백신을 맞는 행위일 텐데 그거는 둘째치고 요즘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거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학교를 가야 공부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있는데 요즘 언론들이 선거 끝나고 저번에 이제 다시 재무장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인데 징글징글하다 아주. 기사의 제목이 확진 1,000만 명 넘어섰다. 이게 K방역 2년의 결과. 이렇게 썼어요. 아 진짜 혀가 뗐다 붙였다 그러면 떼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중앙일보 기사인데 한국 때린 뉴욕타임즈 방역이 엄격하더니 1일 확진 1위에 집단 무관심. 한국일보 사설 거리두기 또 완화 길 잃은 코로나 방역 정책. 잘 쓴다. 신기하죠. 기사가 뭐 물론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방역 지금 현재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랑 관계없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엄격하게 방역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 있냐? 빼고는 없어요. 중국은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근데 공산당이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난리 날걸? 일주일 동안 아파트에서 못 나와, 단지 내에서. 심지어 걔네 우한 지역 도로 끊었던 애들이에요. 걔네. 지금도 상해인데도 단지 내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슈퍼가 없으면 물건도 못 사. 다 폐쇄야. 그러니까. 당장 일본 지금 오늘이 이제 24일이니까 21일부터 방역 풀었잖아요. 전면 해제했잖아요. 아, 일본은? 네, 일본은 전면 해제했어요. 영업시간, 인원 제한 다 없어졌고요. 그냥 평시로 돌아왔구나. 네. 지금 뭐 코로나 지금 뭐 걔는 특히나 이제 벚꽃놀이 이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또 이제 재확산 우려도 있는데 다 풀었단 말이죠. 마츠리. 맞아. 그렇죠. 그냥 마츠리가 있잖아요. 마츠리가 있지.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사람들이 해외여행 못 가고 국내 언론의 뉴스만 듣고 사나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 이거는 그냥 여론을 호도하는 느낌이거든요. 뭐 늘 그랬죠.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안철수 씨의 과학 방역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던 이제 거 계속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도 다 이래요. 지금 이게 뭐 다른 나라가 하면 우리나라도 다 해야 되냐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그 동생 친구분도 미국에서 카톡이 와서 한국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풀어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 그 친구 어디서 연락이 왔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대. 너희나 잘하라 그래. 너희 손 놓은 지 오래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 전 세계에서 거의 탑으로 지금 올려놨지. 접종률. 탑이에요, 탑. 마스크랑 이런 거 탑이에요, 세계. 그래서 일단은 오미크론이라는 거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과학 얘기하니까 과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델타 때까지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때는 치명률이 접종을 높으니까. 하냐 안 하냐 이게 그
재감염률 영향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명률 얘기도 지금 하지만 그러니까. 또 오미크론은 물론 이제 뭐 치명률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걸리는 게 그렇게 나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오미크론 이후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이게 방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백신을 맞은 후에 그 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그 혈관 내에는 그 흔히 말하는 항생 물질이 그런 방역에 효과를 내는 물질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기도에는 많이 없대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오미크론은 상기도에 실제로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근데 들어왔을 때 싸우는 거구나. 그렇죠. 피해 있다가. 근데 이제 이게 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기도에 이제 얘기한 대로 항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이제 피하기만 한다고 글쎄. 이게 뭐 막아지는 게 막아지질 아니에요.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뭐 지금 집단 방역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지. 어쨌든 이제 계속 그런 추세를 보면서 이게 정책을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야 이거 코로나 심하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뭐 가야 되면 가야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냐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미크론 상태 이제 전파력이 엄청 세잖아요. 이 상태에서 학교를 과연 폐쇄를 계속 해버리면 그러면 오미크론이 안 걸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리고선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장사는 다 하고 소상공인들도 뭐 8인, 9인, 10인 막 풀어달라 그럴 거고 영업시간 늘려달라 그럴 거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어찌 보면 사회적 1차 희생양은 무조건 학생으로 맞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학생을 보호대상자로 얘기하지만 지금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 애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왔냐면 지금 고학년 애들, 뭐 5, 6학년 애들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한 2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잖아. 안 다녔죠. 지금도 학교를 갔다가 환자가 발생을 하면 다 복귀야. 그렇게 복귀하죠. 거의 급하게 다 집에 가라고 집에 가고 막 그런 상태인데 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은 다음 달도 그렇고 전면 등교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를 안 해버려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는 거 힘들어해요, 지금. 이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고 즐겁게 취미하는 활동하는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막아버렸더니 만만한 게 학생이라고 때려가지고 다 억눌러 놨더니 애들이 학교 생활을 못해요, 이제. 강남권에서는 학원 보내고 비싸게 애들 교육시키니까 공교육 필요 없잖아, 솔직히. 근데 공교육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빼고 많아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특히 저학년 애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갔던 애들 중3 됐어 지금. 1, 2학년 생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얘네들이 이제 또 고등학교 가야 돼요. 내년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대화가 어딨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은 계속 회식하고 놀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안 가고 학원만 다니라고? 그래 학습 격차 벌어지는 거 둘째치고 사회활동하는 거 애들은 어떡할 거야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니까. 학교를 가는 거 힘들어요 애들이. 학교 싫어요가 아니라 힘들어 그냥. 학교를 보내면 하도 안 보내놨더니. 이거 적응하는데 이거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애들 힘들어요. 저 다음 달부터 애들 힘들어할 거 너무 뻔해. 정상 수업 하거든. 4월 달부터는. 어르신들도 다 보면 이제 술 안 드셔가지고 힘드시잖아 지금. 아니 그것만 해도 난리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술을 열심히도 드시잖아.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지금 바이러스의 특징과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어떤 반역의 준비 단계를 지금 맞바꿔야 될 상황이 저는 왔다고 봐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경제 묶어놓으면은 나중에 보상 또 어떡할 거야? 재원 마련해서 또 해줄 거야? 안 해줄 수 없어요 이제.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게 분명한 거는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그러니까. 것은. 그리고 걸리고 난 후에 물론 이제 재감염 될 수 있지만 항체 생성률이 꽤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연초에 얘기했던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처럼 이제 돌아갈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니 이건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안 걸리면서는 못 가요 지금.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렇게 수입 적은데 계속 임대료 내실 수 있으신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은 또 재밌는 게 요번에도 뭐 8인으로 늘려주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래. 야 뭐 영업시간 제한 그래가지고 택도 없다 말씀이 나오시고 의료계에서는 뭐라 그런지 알아? 큰일 난다 이제. 이 질병이 이 정도인데 이걸 풀어주면 어떡하냐. 서로 부딪히잖아. 소상공인 분들 얘기가 또 바뀌었어. 8인 10인 풀어주면 뭐하냐.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이 안 온다. 어차피 안 오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럼 야 이 장단에 어떻게 놀아나냐. 이걸 다 만족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윤석열 씨 그 인수위에서 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안 걷고 복지는 늘리고 예산은 더 확보하고 그런 마술을 이제 부리실 거야. 어디 보자고 되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추구할 건 추구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대로 두고서는 어떻게 도와줘요 다. 그리고 진짜 아니될 말로 원래 이 소상공인이라는 데는 정글 아니에요 정글. 그래서 흥하고 망하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애석하지만 흥하고가 적어요. 망하고 훨씬 많고. 그 시스템이 죽은 거. 그 시스템도. 그래서 마치 학교 학생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장사할 실력이 되는지 잘 몰라. 원래는 망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버티시는 걸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열린단 말이야.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다들 받아들일 준비들도 하시라고. 원망할 생각 그만하고. 그리고 학교는 저는 무조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해외 사례에서 우리나라처럼 학교 많이 닫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닫아서 막았는데 잘 막아지지도 않아 결국에는. 뭐 기사 100% 보면은 100% 믿으면 그렇잖아요. 뭐하러 막았냐는 거잖아요. 기사를 100% 믿으면. 기사에는 그랬지. 그 전에 막을 때도 그 얘기는 했잖아 기사에서. 늘 그랬죠. 왜 막냐. 그냥 왜 마치냐. 그냥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죠 계속. 왜 마치냐 그랬다가 또 이제 뭐 약속 이제 수출입 같은 게 이제 약간 버벅거리면은 또 그 틈 따서 왜 또 약 안 주냐. 너희만 맞냐 또. 그러니까 뭐 왔다리 하는 건 알겠는데 과학 방역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셔야지 저 같은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안 듣는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또 조금 요 며칠 전에 겪은 건데 진짜 난처한 게 코로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 확진이 됐어. 어머니가 먼저 걸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오미크론이 잘 퍼지잖아. 저도 그래서 걸렸지만 릴레이가 되죠. 집에서 한 명 걸리면 릴레이로 잘 돼요. 이게 같이 걸리면 괜찮은데 이어달리기 우리 최사또는 안 걸렸나 모르겠네. 릴레이가 하여튼 잘 돼. 근데 안 걸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집에 한 명 정도 나와. 내가 저희 보니까 근처에도 그런 한 명 분이 있지. 있어요.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각방 쓰세요? 뭐 이런 얘기 하겠다고 그러지.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그 코로나 걸린 게 20% 정도 보더라고요. 전 국민에 20%가 걸렸다. 1000만 시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랑 야 20%면 우리 안 걸려도 되는데 우리가 20%에 들어가는 거냐. 그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아. 뭐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신고가 전부 100% 되냐. 아는 사람도 꽤 많을 거니까. 걸렸을 때 정말 쉬냐.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내가 20% 그러니까 제 생활 패턴을 봤을 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20% 이상일 한 적어도 한 40 뭐 이럴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주변에 봐도 꽤 걸려요.
20% 정도면 좀 걸린 사람이 드물 텐데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확산이 되는데 이제 보면 어머님이 걸리셔서 제 친구도 걸렸어.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안 걸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은 풀리셨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그랬죠. 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진짜. 근데 제 친구 장남인데 갈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죠. 저 그날 밤에 같이 통화를 한 거예요. 친구가 전화 와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도 야 이거 뭐 어찌 보면은 그냥 관습적으로 봤을 때는 야, 아버님이 돌아왔는데 자식이 안 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오미크론이잖아요. 코로나. 그거 잘 퍼진다는.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장례식장이잖아. 폐쇄의 어찌 보면 폐쇄 시설의 거의 대표 명사 같은. 거기 들어가면 너무 잘 퍼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뭐 우리가 뭐 국가에 충성하자 뭐 그 의미를 떠나서도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갔다가 만약에 다 퍼뜨리면 과연 그게 긍정적인 일일까?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냥 추모의 마음을 갖고 집에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좀 그 익스큐즈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또 사실 가족이면 이해해야죠. 이해도 하고. 가족이면 이해해야지. 아니 근데 또 주변 분들 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너 때문에 걸렸잖아 이런다고. 그런 분들이 저는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좀 바른 생각을 소리야, 진짜 투표는 해야지. 다시 항상 돌아온다 그랬잖아. 국민 책임론. 저는 이제 그 투표는 해야 된다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잘 알고 해야 된다.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어쨌든 하셔라. 의사 표현은 꼭 하셔라. 공부하고. 그냥 성깔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저는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좀 걱정도 되고 해서 모처럼 저희 그 학원 버스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의정부에 모셔가지고 의정부 병원을 갔다 왔는데 뭐 다행히 이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장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어느 장례식장은 그 호실 있잖아요. 네. 야 거기는 코로나 없어. 인산이네. 야 저기는 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스럽더라고 거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 얘기 하실 때 저희 회사에도 한 분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근데 거기 이게 너무 대조적인 게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에 거기는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올리죠. 올리는데 회사 게시판에 보통 올리는데 그냥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조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쪽은 이제 뭐 조문도 받지 않으려고 아직까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좀 편하지 사람들이. 편한 것도 마음이 편한 건 둘째치고 이제 뭐 어쨌든 본인도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니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쪽에서는 또 뭐 얘기하신 대로. 효야? 효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입 바른 얘기 하는 거죠.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죠. 소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딱 아까 하신 말씀이 와닿네요. 2022년이잖아요. 그렇지. 그거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지.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죠. 2022년 제가 어제 유퀴즈에서 처음 알았는데 감탄했어. 2022년이 뭔지 아세요? 뭐요? 2022년 2월 22일 콩콩절. 왜? 홍진호 있죠, 홍진호. 예. 홍진호가 고유 숫자가 2더라고. 그렇죠. 항상 2등을 해가지고. 그게 콩라인. 그래서 2022년 2월 22일이 콩콩절이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꽤 홍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2자 들어가는 건 광고 많이 찍었대 자기가. 그리고 갤럭시 S22 그런 것도 22면 자기가 딱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 하여튼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관련된 건 자기가 다 한다고. 아직 매출이 막히지 않으셨군요. 괜찮아요. 활동이 오히려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졌어. 이 하면 그냥 무조건 콩진호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냥 뭐 이제 포커도 이제 그냥 콩페어 되겠네요. 그렇지. 포커도 이제 하는데 온라인 포커 하시는데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우승도 막 하고 그랬대. 그런다고 어제 오랜만에 유퀴즈에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꼭 1등을 하면 더 좋지만 2등도 했던 또 그런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 뭐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방송 잘 돌아간다. 방역 하다가 갑자기 콩콩 질라고. 그러다 막 수시로 구명 책임 넣는다가 밀고 있는 거. 틱처럼. 그리고 조금 요거는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 네. 제 친구 딸이 네. 이제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혼자 거기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죠. 몸이 안 좋아. 코로나 같아. 음. 그리고 친구가 코로나 걸렸어. 내가 걔랑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항원 검사 하러 갔어. 신속 항원 검사. 요즘 뭐 편의점에서 팔기도 하고. 아니 그거 병원 가서도 할 수 자기하고 있고. 병원 가서 걔가 이제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막 이제 코를 막 관통해가지고 막 다른 구멍으로 뺄 것처럼 막 쑤셔 넣은 거야. 너무 아프지. 아프지. 그래서 막 쑤신 다음에 했는데 음성 나왔어.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도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며칠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약 먹고 상황을 보자. 오케이. 그러면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좀 방에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하면 되겠다.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럼 결석이. 그러니까 학교에 맞지, 양성 확인서를 내지를 않으면은 맞아요. 그거는 결석이 돼서 안 되는 거야 또. 그래서 그 몸을 하고 학교 가서 강의를 듣고 양성이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결국엔 양성이 나왔어. 학교 수업 다 듣고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이런 거는 질병청에서 매뉴얼을 이렇게 학교랑도 다 해서 짜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방역의 개념이 있다면 그냥 됐어 그냥 막 살아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굳이 이 오미크론 특징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면 알지만 몸이 아픈데도 음성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 선지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갇혀 있을래 그러면 양성이 나와.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병도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활동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애들을 결석을 시킨다 그러면 애들 학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간단 말이지. 그럼 학교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뭐 굳이 하면은 뭐 약 처방전이나 뭐 그런 진료 확인서만 줘도 그러면 선지적 차원에서 자가격리라고 쳐주겠다. 그래도 상관이 없을 텐데 굳이 그걸 또 정한 거야. 양성이 아니면 결석. 그래야 공정하니까 그렇게 정했겠죠. 니들이 말한 공정을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주겠어. 이런 씨. 맞잖아요. 왜냐면은 다 수업 들으러 왔는데 얘는 음성인데도 수업 안 들으러 와갖고는 그럼 공정하게 다 걸려라. 공정하게 이게 다 그거예요. 이게 그런 원칙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이라는 건 그렇다고. 이게 일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론 짜다가 이런 의외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거를 대응을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 이렇게 가자. 하다못해 사실 출석 처리에 대한 권한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한테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사전에 연락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결석 처리를 안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이제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재량권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냥 지금 2022년이니까 그런 규칙을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 그렇게 학교들은 그렇게 운영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 오미크론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지금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전염시켰을 수도 있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학교 나오라 그랬으니까. 이러면 방역 관점에서는 너무 허점이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사장님처럼 학교 막아야지 왜 이렇게 얘기 나오게 되는 그냥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확진돼도 하고 있더라고. 뭐 그렇죠. 임대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하세요 지금. 그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제어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확진이 됐잖아.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PCR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래. 확진됐으니까. 네. 그래서 PCR 검사를 해서 그게 양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약 처방전을 안 줘. 그래서 약을 못 먹어. 내가 산 약은 먹을 수 있는데 처방전 약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를 혼자 끙끙 앓아야 돼. 뭐 주변에 만약에 뭐 부모님이나 계시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이제 다 같이 걸린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저는 오히려 잘 됐다 그랬어. 혼자 있으니까. 진짜 진정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지. 하는데 약을 줘야 먹지. 그래서 약 처방전을 하루를 견디고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더래. 그러니까 약은 이제 무료로 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PCR은 이제 증폭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것도 불만이야. 물론 이제 대증적인 그런 치료는 할 수 있죠. 뭐 해열제 먹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무료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흔히 말하는 조제약, 그 처방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들이 얼마나 부작용이 심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뭐 그 약의 비축량 이런 부분도 뭐 물론 이제 그런 거 다 생각하겠죠. 생각을 하니까 그러실 건데 일단 흔히 말하는 RAT로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 RAT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병원 가서 하잖아요. RAT도 요즘에 물론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병원 가서 하면 병원에서 의사의 감독하에 나온 결과를 그게 PCR이 아니라고 해서 인정 안 해줄 거면 RAT 뭐하러 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냥 저희가 하는 자가진단 키트에도 2줄 나오면 약 줘야 돼 빨리. 그게 맞죠. 그거 했다고 그럼 또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안 나오면 또 기다려?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인 인증서 이런 말 쓰고. 그렇지. 그죠? 이걸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거면 뭐하러 하라고 하냐고. 그렇지. 이게 말 맞다나 개인이 더 PCR 검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료진들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이렇게 RAT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 RAT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왜 안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어야 돼. 오류는 나온다니까. 그렇지. 지금 이게 오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교정이 돼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그럼. 거죠. 아니 뭐 개발도 납품 완벽하게 하고 싶지. 근데 다 리포트가 나오게 돼 있다고 다. 왜 또 개발 얘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한 개발이 어딨어. 장난 아니지. 해보면 곡소리 나지. 오픈 시켜놓고 더 날리지 막. 야 대박에 큰일 났다 야 막. 닫았다 열었다 막 이러면서. 저 예전에 KTF 때 오픈 시킨 거 진짜 그렇게 했어. 나중에 막 질문에 막 올라와. 이거 서비스 오픈된 거 맞나요? 막 갑자기 닫혀있고. 서버 점검. 막 닫아놓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자꾸 급발진하게 되네. 그런 거 있고. 요번에 또 친구분 언니가 이태리에서 오셨어. 인천공항에 내렸다? 부산으로 가는 게 없어요. 지금. 인천에 무조건 와야 돼 이제. 인천에 내렸어. 그러면 이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해. KTX를 타. 근데
자가격리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요. 자차를 오신 분, 대중교통을 안 쓰시는 분들은 서울에 사시면, 아니, 자차가 오면 뭐 지방도 상관없어. 다 차 타고 가. 근데 KTX를 타시는 분들은 다 모아가지고 지금, 도착하셔서 한 5시간 꼼짝달싹 못하고 어떤 공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요즘 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밥도 안 줘.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기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날도 추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대응하는 어떤 뭐 이렇게 매뉴얼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2022년이니까 이제 추워도 좀 참으세요. 막 그러면서 그냥 공간에다 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거야.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해.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면 이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서만 한 8시간 이상을 그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이미 비행기에서 다 지쳤는데. 이태리에서 오셨으니까 먼 여행이셨을 텐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이 긴 시간을 뭐 보내고 계시다는 것도 이제 연결해서 봤을 때 너무 이 촘촘하지 않다.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 좀 레포팅이 좀 신속하게, 그러니까 피드백이 빨리 나올 수 있게. 아니 당연히 이게 나오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알아서 해야 지금 다 KTX에서 다들 좀 알아서 발이 하세요. 느리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국가 정책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그 저는 이제 그런 책인 줄 모르고 봤는데 국가처럼 북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왜 국가의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축척이 너무 이게 너무 쪼그라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축척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책상에 몸만 좀 튀어나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축척을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이제 쪼그라드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관에서 집계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걸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정책이 실패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국가 정책이 항상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레포팅하고 피드백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네요. 특히나 지금 좀 힘을 받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죠. 질병청이 지금 힘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구조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동안 고생하신, 이게 공과 과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고생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많이 했고 잘했는데 마무리가 영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구독자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폭발이잖아요, 나름. 뭐 폭발이에요. 그냥 100명을 넘었다. 이제 100명을 넘었다. 100자리라 그러죠. 그냥 멋있게. 감사합니다. 100단위를 넘어서면서 갔는데 이 엄청난 인기 비결이 뭔가가 좀 얘기가 나온 게 정치 얘기나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가벼운 얘기들, 그런 것들이 참 감동적이더라. 이게 가벼워. 지금 오늘 얼마나 무거워. 그래서 그 가벼운 얘기를 좀, 오늘 이제 무거운 얘기 더 할 거가 많은데 일단 적고 야 무거운 얘기만 한 5시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에 무거운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가벼운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찌 보면 지금 뭐 다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양진영이 이건 정치적인 싸움, 이제 기의 싸움이고 기세의 싸움.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